네, 이런저런 이유로 농지를 보유했는데 뭐 팔아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금이죠. 그런데 직접 농사를 지었다, 이른바 작영을 했다고 하면 이 작영 감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현재 있습니다. 이 작영 감면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원 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문제를 한번 다뤘었죠. 그때 뭐 조회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제도는 현재로서는 약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제도는 이제 사실 조세위에서 이제 회의 절차를 거쳤는데 네. 투기 세력만을 이 핀셋처럼 이제 선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중과를 매길 수가 없다. 네. 결국 결론이 그러게 났고, 네. 그다음에 다른 농업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결국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사를 짓지 않는 그 투기 세력들, 네. 특히 이제 이게 불거졌던 건 토지 수용 사업을 하면서 LH 임직원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투기를 좀 했던 것이 밝혀졌죠. 네. 그래서 2021년 3.29 대책에서 이제 농지에 대해서 직접 작용을 짓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이 임야나 이 각종 목적에 맞지 않게 비사업용 토지를 하게 되면 네. 그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높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핵심적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를 아예 안 하겠다라는 해주는 거였습니다. 걸로 했었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제도는 시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포인트가 가산이 되고 장특공제는 최대 30%까지 해주는 제도는 현재로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고요, 직접 농사를 지었을 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작영 감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분들은 도시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모님이 농지를 갖고 있다가 그걸 상속을 받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르셔서 네. 결국은 문의가 이제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농지 작용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을 해주는데요. 그러나 한도가 있습니다. 네. 1과세 기간에 1억 원, 5과세 기간에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과세 기간이라는 건 한 해 동안 1억 원까지 예,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을 해주고 5년 동안은 2억 원이요. 예, 맞습니다. 2년 동안은 전액 감면을 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두 필지를 만약에 상속을 받으시면 한 필지를 올해 팔고 한 필지를 내년에 팔고 그리고 감면을 각각 1억 원씩 받기 때문에 이 세금의 1억 원의 감면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가장 높은 감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감면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작용 감면 충족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작용 농민 요건, 두 번째로는 작용 기간 요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농지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1번부터 3번이 부합을 하게 되면 4번인 작용 감면 한도 요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작용 농민 요건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여야 됩니다. 국내의 주소 또는 1과세 기간 동안에 183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용 농민이 주소지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아니면 연접한 시군구 아니면 30km 이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게 결국 주민등록 초본, 전주소지를 포함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네. 본인의 주소가 다른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거주를 했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시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가장 핵심이죠. 농업인은 이 전업 농민이거나 아니면 노동력의 2분의 1을 농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저는 직장인이다, 저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자격 요건이 되느냐. 그러나 이 대부분의 예규나 판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농사에 전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득 요건이 생겼는데요. 총 급여나 아니면은 그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 금액 이상인 경우에 그 연도는 무조건 작용 기간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사실상 자격 농민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용 기간 요건입니다. 이 통산에서 8년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농사를 10년 지었고 그 다음에 소득 기간이 20년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하시고 나서 또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본인의 작용 기간 요건이 8년 이상이기만 하면 그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속받은 농지인데요.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이 상속인 결국은 돌아가신 분의 이제 자녀분이 되겠죠. 이 자녀분이 상속받은 농지를 만약에 1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농사 기간을 전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도시에 사는 이 상속인은 농사를 지을 확률이 아주 낮죠. 실질적으로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법에서는 이거를 또 이 살펴봐주는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3년 이내에 토지 수용법에 따라서 그 3년 이내에 보상을 받는 그 지역지구로 설정이 되면 그 농지에 대해서 양도를 하게 된 것으로 봐서 아니면 양도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농사 기간을 전부 다 인정을 해줍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속인이 예, 그 맞습니다. 경우에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결국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만 지었다라고 하면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 1억 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부분을 꼭 핵심적으로 알아두시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아들도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거기에서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을 받으실 때 대부분 이제 감정평가나 유사매매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공시가로 기준시가로 받아야지. 받으시거든요. 네. 예, 공시지가로 받게 되면 사실 농지 취득가액이 아주 낮아지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깜짝 놀라세요. 네. 그러면 미리 양도소득세를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예측을 한 다음에 1억 원까지는 결국 감면을 받을 수 있구나. 하지만 기간은 3년 이내라는 거. 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농지 여건입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농지였는데 지금은 거기서 이 나대지 상태다라고 하면 절대 농지 자경 감면을 못 받습니다. 네. 그래서 농지는 전답, 이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농지로 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를 이제 개간을 해서 과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농막이나 농사용 창고, 그 다음에 수로,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용 창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농지에 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자경 감면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꼭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휴경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 일시적 휴경 상태라는 걸 꼭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를 판정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농지가 아니었더라도 네. 취득 시에도 농지로 사용했거나 이런 것들 전부 상관없이 양도일 현재 시점에 농지기만 하면은 결국은 농지 여건에 충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절대 안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이 이게 많습니다. 그렇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결국은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들에 대한 감면이 다 충족이 되면 네. 결국 본인이 다른 감면을 받은 건 없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셔서 1과세 기간에 1억, 5과세 기간에 2억 원까지 2억. 네.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해당 표는 농지 자경 감면 입증 서류인데요. 네. 왜냐하면 1억 원이나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아주 엄격하게 이 요건을 검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 제외 농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먼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아닌지를 확인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8년 이상 거주 여부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초본, 전주소지 포함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소유 여부 마찬가지로 토지 대장이나 토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8년 이상 자격 여부는 실제 자격 여부를 이 농지연부, 농지 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농업 경영체 확인서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서 그 기준을 또 확인을 하죠. 네. 자, 최근에 저기 농지 원부 제도가 개편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농지원부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기준이 아니라 필지 기준으로, 그 다음에 농업인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기준으로,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농막 등에 대한 변경 신고를 꼭 60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6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또 있죠. 300만 원. 그 다음에 부정 신고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따라서 이제 각 소재지 관할청에서는 실태 조사를 할 겁니다. 네. 결국 실태 조사에 대한 기록들이 농지원부에 남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차 현황이 나와 있어 버리면 네. 실제 자격 여부를 주장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연관해서
이 모든 자산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 업무는 간단합니다. 아주 좋은 저희의 이제 인터넷 시스템에서 항공사진 있죠. 그러니까 항공사진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속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요즘은 너무 뻔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진으로 보면 게 농지인지가 보이는군요. 예, 바로 확인이 네, 가능하고 네. 과거의 항공사진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농사 지었다 이런 거짓말 하시면 안 네, 됩니다. 네. 기타 사항으로는 이제 농협에 대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농약 구입을 한다거나 영수증, 농사 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입증 서류를 갖고 계시면 농지 자경 감면 입증하기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 이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완전히 면제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가 바로 농지 자경 감면이라는 건데요. 오늘 영상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자세히 좀 보시면서 과연 본인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